네, 미국 증시에서는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개장 전에 봐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이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직 이 주식시장, 미국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호재,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이 우선은 민간 쪽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먼저 시작하는 부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개별적인 소식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전일장 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6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고요. 6가지 헤드라인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JP모건 측에서 최근에 이 대폭락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시장이 바닥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측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 인디애나 공장에 최대 6,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는데요. 직접 자금 지원 외에도 대출까지 투자 금액의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수백만 원의 입는 로봇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주인공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올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실적입니다. 아모레퍼시픽 2분기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2.4%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롯데웰푸드와 롯데 상사가 합병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원가 절감 효과나 생산성 향상까지 시너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국CM이 아주스틸을 인수하게 됩니다. 결국 컬러 강판 시장에서 점유율 3개 1위에 도약하게 됐는데요. 총 1,285억 원을 투입해 종속기업으로 편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최근에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까지 지난 간밤에는 반등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대폭락장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모습 속에서 조정의 끝은 아직까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JP모건의 이 월가 최대 투자은행 쪽에서 이 분석이 나온 것인데요.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크로스에셋 전략 헤드 토마스 사로팩은 우리는 현재 시장의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위한 펀더멘털이나 기술적인 요인이 아직까지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로팩 전략가에 따르면 뉴욕 증시에서 나타난 조정은 충분히 있을 만한 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주고 있고요. 지금 국채금리 스티프닝과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유틸리티와 같은 방어주들의 아웃퍼폼을 통해서 조정이 확충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8월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현재 희망 회로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줬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실업률의 상승이 노동 공급 증대에 따른 여파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사로팩 전략가는 허리케인 베릴이 수치를 교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대형 재료가 발표되기 전에 조정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지지력과 리스크에 기반한 증시 신호들인데 뉴욕 증시에서는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짚었습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인 지표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에 바닥이 오지 않았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다는 점 뉴욕 증시의 한 축의 이런 의견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던 소식인데요. 바로 미국 상무부가 SK하이닉스와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에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 달로 계산했을 때는 6,200만 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국 상무부는 SK하이닉스의 HBM과 고급 패키징 제조와 R&D 시설 설립을 위해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비 거래 각서를 현재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직접 자금 지원 외에도 정부의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4월에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 제품을 위한 메모리 패키징 공장 그리고 고급 패키징 R&D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새 일자리도 창출되고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격차를 축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러먼트 상무부 장관 역시나 바이든 해리스의 정부의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국의 글로벌 기술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한 세대의 한 번뿐인 기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AI 하드웨어 공급망을 더욱더 공고히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이 관련해서 투자와 관련된 소식이 함께 또 나오게 됐는데요. 차트 통해서 최근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HBM과 더불어서 이 SK하이닉스 계속해서 고점을 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약간의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흔들리면서 큰 폭의 하락세, 무려 10%대 급락을 2번이나 맞이하게 됐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낙폭이 잦아든 부근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시도 오늘 뉴스로 가능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웨어러블 로봇 시장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연내에 로봇 양산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를 제외하고도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낮점하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돌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2월 국내 공장에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블 숄더를 약 수천 대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2019년 전담 조직을 설립했었는데 테스트용이 아닌 본격적인 생산을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엑스블 숄더는 작업자의 부족한 근력을 보완하거나 부상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로봇인데요.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작업의 피로도를 경감시키는 기능을 하고 대당 가격은 현재 수백만 원 정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R&D비를 투입해서 로봇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판매를 통해서 매출 확대에 이르겠다라는 분석인데요. 내년에 신규 로봇 생산에 대한 계획도 잡혔다고 합니다. 이 배달이나 안내, 촬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트용 로봇 모메드를 내년 4분기에 양산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가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B2B 업체들과 현재 거래를 통해서 함께 가격 조정을 하거나 이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도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사업 불씨를 당기는 모습이고요.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현대차, 이를 포함해서 현대차의 로봇 라인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SBB테크나 해성TPC, 유일 로보틱스까지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적입니다. 아모레퍼시픽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22억 원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전년 대비 4.2% 증가하게 됐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 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약간의 볼륨 축소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국내와 중화권에서는 매출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인수했던 코스알엑스 실적 편입 효과로 미주와 유럽, 중동 등의 지역에서는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알엑스는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이 추가적인 지분 인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자회사로 편입한 적도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했고요. 국내 사업 역시나 이 전년 대비 8%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결국에는 매출 하락과 럭셔리 뷰티 브랜드에 대해서 판매 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출이 줄었고요. 마케팅 투자 확대와 데일리 뷰티 부분의 적자 전환으로 이익까지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북미라든지 해외 시장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 사업이라든지 럭셔리 사업부가 좀 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오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까지 연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시간외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약간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데 웰푸드 측에서 롯데 상사와의 합병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합병과 관련돼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 1개월 내에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제공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롯데 상사는 콩이나 옥수수, 호주산 소고기, 새우, 연어 등 농축수산물과 유지류, 농축액 같은 식품 원료를 생산하고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미국이나 베트남, 호주, 러시아에도 해외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롯데 웰푸드와 원료 공급사인 롯데 상사가 합병하게 된다면 결국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고요. 이 롯데 상사 측면에서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시너지가 또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합병이 성사된다면 연매출 5조 원에 근접하는 법인이 탄생하게 된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종목으로는 상장사 롯데 웰푸드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마지막 뉴스는 이 동국제강그룹의 냉연철 강회사라고 볼 수 있는 동국CM이 업계 4위인 아주스틸을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동국CM은 어제 오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주스틸 지분인수 관련 기본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동국CM은 아주스틸의 최대 주주 보유 지분 42.5%를 785억 원에 인수하게 되고요.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 신주도 500억 원에 인수하는 등 1285억 원의 자금을 통해서 아주스틸의 지분 56.6%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연내 기업 실사나 본계약 기업 결합 승인을 절차를 밟아서 아주스틸을 종속기업으로 현재 편입할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아주스틸 직원도 100% 고용 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주스틸이 컬러 강판 쪽에서 강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동국CM이 이를 안고 가게 되고요. 철강업계의 재편도 함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동국CM 그리고 아주스틸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 외 시장에서도 함께 상승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